압도적 성능에 그램적 가벼움, OS의 경계를 초월한 자유로운 연결까지. 프로의 세계, 가볍게 평정. LG 그램 프로. 마데카라 달라요. 같이 쓸수록 매일 할수록 아름다움 가득. 브라이트닝 흡수 탄력. 매일 뷰티가 가득한 피부. 뷰티풀 마데카 프라임. 아침이 달라요. 와, 드시는 건 아직도 선수시네요. 잇몸은 현역이거든요. 그럼요. 잇몸은 은퇴가 없으니까 잘 관리하세요. 염증은 줄여주고 잇몸 속부터 건강하게. 인사돌 플러스. 잇몸 속부터 단단하게. 인사돌로 플러스 하세요. 인사돌 플러스. 학교 공부 시작하는 1학년 여러분, 공부 재미가 붙어야 더 높이 올라가니까 초등공부 시작부터. 면도에 클렌징을 더한 질레트 랩스 딥 클렌징 바. 면도날이 닿기 전 이물질을 제거. 한 번의 움직임으로 깔끔한 면도와 각질 제거를 동시에. 신제품 질레트 랩스 딥 클렌징 바. 다우니. 첫날의 생활을 닮은 향기가 7일 내내 은은하게. 다우니 생화향기 컬렉션. 7일 내내 생활을 닮은 향기. 다우니 생화향기 컬렉션. 이것은 그냥 매운 라면이 아니다. 소소한 행복, 친구, 잊지 못할 그때다. 이것은 왁자지껄, 일탈이자 단결, 어른의 관문이자 자부심이다. 이것은 인생을 맛있게 메워주는 라면이다. 새해에도 맛있는 인생 되길. 농심 신라면. MG새마을금고 보험이 궁금하다면 큰 도시부터 작은 마을까지 우리 땅 어디서든 만나보세요. 보험이 필요한 모든 곳에서 MG가 함께하겠습니다. 고객 속으로 MG새마을금고 보험. 아침엔 상쾌한 수영. 오늘은 갈 수 있을까? 체력에 자신 없다는 말에 Say No! 세노비스 트리플러스. 체력을 위한 3가지 영역을 한 번에. 나의 체력 자신감. 돌코락스와 함께 굿모닝. 변비가 당신의 하루를 막고 있다면 돌코락스로 쾌변 순간을 찾아주세요. 굿모닝 돌코락스. 건강 고민 한두 가지가 아니죠. 혈압 고민, 혈당 고민, 콜레스테롤 고민. 3가지 건강 고민. 이제 블루션으로 동시에 올인원 케어의 시작 뉴트리코어 블루션. 소고기는 굽기가 좌우한다? 아니, 고기가 좌우한다. 그래서 롯데는 매일 직접 경매. 더 맛있는 한우에 100% 진심. 신선한데 어딘데? 롯데마트엔 슈퍼. 이어서 모닝와이드 3부가 방송됩니다. 한 차량이 컨테이너를 뚫고 집과 충돌합니다. 시속 100km가 넘는 속도로 질주한 이 차량. 원인은 음주운전이었는데요. 제주에서 발생한 충돌 사건을 대한민국 긴급 상황에서 취재했습니다. 태어난 지 13일밖에 안 된 신생아의 귀가 연골이 보일 정도로 찢어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병원은 책임을 피하기 위해 집단 은폐까지 했는데요. 유사 사건이 더 있었음에도 얼마 전까지 영업을 이어간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잠시 후에 전해드립니다. 내일 잘 먹어야 하는데. 내일 중요한 날인데. 변비? 오늘 밤 메이킹. 변비, 복부팽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킹. 비우니까 시원하다. 유쾌, 상쾌, 통쾌. 변비엔 메이킹. 촉촉함은 우러른 듯, 탄탄함은 타고난 듯. 진정된 게 타고난 피부상이로다. 아니, 우로스 한 건데? 한 통으로 완성한 남자의 피부 건강 올인원. 우로스. 가장 유명한 소파를 넘어
가장 까다로운 소파가 되는 것. 그렇게 변함없는 1등 소파. 결국 자코모. 마데카라 달라요. 같이 쓸수록 매일 할수록 아름다움 가득. 브라이트닝 흡수 탄력. 매일 뷰티가 가득한 피부. 뷰티풀 마데카 프라임. 아침이 달라요. 흉먼한 건 딱 질색이야. 단 하나도 남다르게. 착하기만 하면 재미없잖아. 솔직하게 당돌하게. 마치 프랭크 버거처럼. 버거다운 버거 프랭크 버거. 소고기는 굽기가 좌우한다? 아니, 고기가 좌우한다. 그래서 롯데는 매일 직접 경매. 더 맛있는 한우의 100% 진심. 신선한데 어딘가 롯데마트엔 슈퍼. 가나. 디저트에 깊이를 더하다. 프리미엄 가나. 압도적 성능에 그램적 가벼움, OS의 경계를 초월한 자유로운 연결까지. 프로의 세계, 가볍게 평정. LG 그램 프로. 제주특별자치도의 한 식당 앞 갑자기 차량이 컨테이너를 뚫고 건물로 돌진합니다. 대체 무슨 일일까요? 최초 신고는 여기 한림 공고 방면에서 이제 음주 의심 차량이 이제 지그재그로 운행한다는 신고였고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그 순간 순찰차 맞은편으로 지나가는 검은 차 한 대. 곧바로 방향을 틀어 쫓기 시작합니다. 마주오는 차량 번호를 보니까 이제 신고 내용과 같은 이제 음주 의심 차량이라서 추적을 하게 됐습니다. 잠시 후 한 주택 앞에 멈춰선 문제 차량. 조수석에서 누군가 내립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고 차량을 향해 달려가는 경찰. 하지만 이를 무시하더니 아하, 그대로 도주하고 마는 그냥 가네요. 다시 추격을 시도하지만 차량은 이미 시야에서 사라진 뒤. 당시 순찰차의 속도는 무려 시속 110km. 이렇게나 빨리요? 다른 차량과 이제 충격을 하고 대형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불안감, 그런 우려감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나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린 차량. 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이제 시야에서 차량은 이제 사라졌고 주변을 수색하는데 1, 2분도 되지 않아서 이제 신고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지나쳤던 한 식당으로 돌아오는 순찰차. 마당으로 진입하자마자 보이는 것은 아하, 부서진 건물에 박혀있는 도주 차량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저 멀리 문제의 차량이 보입니다. 그런데 커브길에서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그대로 돌담을 부수더니 마당 중앙에 컨테이너를 뚫고 건물에 그대로 박힙니다. 심지어 컨테이너 안에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다행히 경상에 그쳤다고 합니다. 컨테이너가 뚫려져 있고 집에 차가 박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아찔하고 당황스러우니까 어른들도 여러 가지 생각을 못 하셨던 것 같아요. 상상을 못 했으니까. 이른 아침에 일어난 날벼락 같은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식당. 자칫하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는데요. 경찰이 차량 문을 열고 잠시 후 운전자가 하차합니다. 크게 다친 것 같진 않아 보이는데요. 면허 취소 수치가 측정이 됐습니다. 저희한테 계속 죄송합니다만 계속 반복을 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로. 경찰은 이 남성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음주운전자가 도주하다가 사람까지 다치게 만들었다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로 1년에서 15년의 징역형 또는 1,000에서 3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에는 사고 부담금으로 가해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400만 원으로 끝났지만 이제는 대인의 경우에는 2억 8천만 원, 대물의 경우에는
7천만 원까지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민사적인 책임도 피할 수 없습니다.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 누군가는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유리문 사이로 경찰과 대치 중인 남성. 망치 내려, 망치. 망치 내려. 망치 내려요. 망치 내려. 우리가 망치 내려놓고 얘기하셔요. 경기도 군포시의 한 복지관에서 일어난 사건. 야심한 시각, 한 남성이 복지관 내부에 있습니다. 평소 주민들을 위해 야간에도 개방된 곳인데요. 이 남성, 의자에 앉더니 입에 담배를 뭅니다. 순찰 중이던 직원이 실내 흡연을 저지하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놀라 탈환하는 직원. 흡연을 저지당하자 갑자기 옆에 있는 둔기를 들고 직원을 위협합니다. 다행히 직원은 밖으로 몸을 피했는데요. 복지관 안에서 담배를 피지 말라고 하는 직원에게 망치를 들고 위협을 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황당하네요. 네, 다시 자리로 돌아온 남성. 잠시 후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 복지관 문을 열자 경찰을 향해서 달려오기 시작하는데요. 경찰에게도요? 칼 들고 온다. 막무가내로. 내려. 좀 때려. 조심해. 둔기로 유리문을 때리며 위협하는 남성. 아무래도 대상자가 망치를 들고 달려왔기 때문에 좀 문에 붙지 않고 좀 손으로 떨어져서 조금 대응을 하려고 하였고요. 이제 또 대상자가 문을 잠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문을 살짝 연 상태에서 조금 대응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내려, 망치. 망치 내려. 망치 내려요. 내리고 얘기해요. 왜 그래? 망치 내려. 우리가 망치 내려놓고 얘기하셔요. 저희의 말을 전혀 듣지 않았고요. 계속해서 망치로 유리문을 치면서 위협을 하고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었습니다. 남성을 달래보지만 통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때 틈을 노려 망치를 빼앗은 경찰. 기회를 놓치지 않은 경찰이 곧바로 달려들어 제압합니다. 이 남성은 정신질환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체포를 하고 와서 듣기로는 이제 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망치를 들었다라고 진술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남성이 가지고 있던 가방에서는 둔기 한 점이 추가로 발견되었습니다. 경찰관이 출동했는데도 불구하고 난동을 부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죄질이 안 좋은 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적용될 수 있는 범죄 같은 경우에는 특수협박죄 그리고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하다가 사람이 다칠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한밤중 일어난 공포의 둔기 난동 사건. 이유가 무엇이건 타인을 헤아려 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우연히 편의점에 들렸다가 제 앞에 서 계신 남성분을 봤는데 담배를 한 번 구입하고 또 한 번 구입하고. 편의점에 들어온 한 남성. 카운터로 다가가더니 무언가를 가리키는데요. 그때 편의점 안으로 들어오는 목격자. 그가 목격한 건 이 남성이 담배 2포를 구매해 편의점을 빠져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약 1분 후 나갔던 남성이 다시 들어옵니다. 담배 1포를 더 구입하는데요. 떨리는 손길로 결제를 하더니 그 뒤로 재빨리 뒤돌아 편의점을 나섭니다. 뭐죠? 바로 뒤에서 이제 대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는 모습을 봤는데 사는 모습도 좀 약간은 부자연스럽고 조금 서두르는 듯했고. 뒤이어 음료를 구입하는 목격자. 그런데 나갔던 남성이 또다시 돌아와 담배 1포를 더 달라고 합니다. 이상하네요. 그 순간 이상함을 감지하고 남성의 카드를 빼앗는 목격자. 제가 오랜 형사생활 경험상 범죄를 취득한 카드를 이용해서 물건을 살 때는 이런 소규모 상점에서 현금성이 좋은 담배를 고르게 이용하는 경우를 다소 부착했었습니다. 목격자의 정체는 다름 아닌 형사였는데요. 형사임을 밝히고 신분증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고 도주하려는 남성. 몸싸움이 벌어집니다. 급기야
가방에서 구매했던 담배를 꺼내 다시 카운터에 올려두며 없던 일로 화재고까지 말했다는데요. 황당하네요. 그리고 다시 도주를 시도하는 남성. 김민규 형사가 몸으로 이를 저지합니다. 그렇게 건물 밖까지 이어지는 몸싸움. 남성은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진 6탄전 끝에 드디어 남성을 넘어뜨린 형사. 이 사건이 발생한 편의점은 경찰서에서 약 100m 거리였습니다. 서 있는 상태에서 제가 끌고 간다는 거는 불가능했기 때문에 넘어뜨려서 제압을 한 거고요.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남성. 어쩌다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피해자분도 대전역에 오셔서 지하철을 타러 내려가시는 길에 카드 지갑을 꺼낸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우연히 떨어졌던 것 같고요. 바로 주운 카드를 사용했던 건데요. 현장에서 검거되어 피해는 없었습니다. 점유탈물 횡령죄가 성립되고요. 이후에 이 카드를 사용할 때는 사기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카드 부정 사용죄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완전 범죄를 꿈꿨던 남성. 하지만 베테랑 형사의 촉을 피해갈 순 없었습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화가 시행된 지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회전 일시정지를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는 반복되고 있는데요. 과연 무엇이 문제일까요? 자세한 내용 날에서 취재했습니다. 지난 1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 한 교차로입니다. 출근 시간에 이동 중이던 버스 한 대가 우회전을 하는 순간 그냥 가네요. 저렇게. 횡단보도를 건너던 40대 여성과 충돌하는데요. 피해자 그대로 밀려 넘어지고 맙니다. 자, 이곳이 바로 사고 현장입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던 버스에 치인 피해자는 약 10분간 바퀴에 다리가 깔린 채 있었다고 합니다. 사고가 있었던 횡단보도에서 차도까지 밀려왔다는 피해자. 주변 상인들은 그날의 일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바퀴에 내 사람이 이렇게 놓여있고 외만 탑차가 들어가 있고 엎어져서 그래서 저기 119가 와가지고 앞바퀴를 이렇게 올리고 사람을 끌어냈어요. 사고 직후 신고를 받고 도착한 구조대에 의해 구조가 됐는데요. 10분 동안 버스 바퀴에 깔려 있었다는 피해자. 당시 상태는 어땠을까요? 다리 조금 골절됐다고 그렇게 제가 보고를 받고 기본 응급조치해서 병원 이송한 걸로 된 것 같은데. 사고가 난 이유는 무엇일까? 사고 당시 횡단보도에는 보행 신호가 부여져 있었습니다. 사고 당시 건널목에는 지금처럼 보행 신호가 켜져 있었다고 하는데요. 버스는 왜 멈추지 않고 그대로 우회전을 했던 것일까요? 해당 버스 회사를 찾아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우회전을 했는데 신호가 바뀌었나 봐. 그러면 횡단보도 다 막는 돌면서 신호가 켜졌으면 시속이 지나가야 돼 있잖아. 우회전에서 오는 상황에서는 사각지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보는 거예요. 버스가 우회전을 하는 동시에 빨간불이었던 신호등에 보행 신호가 켜졌다는 건데요. 게다가 사각지대라서 피해자를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이제 횡단보도들이 상당 부분이 교차로에 굉장히 인접하게 이렇게 설치를 해놓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 보행자의 편의성을 위해서 가깝게 설치를 해놓다 보니 우회전 하자마자 바로 횡단보도가 있고 바로 사람이 나오니까 뭔가 대처를 할 수 있는 시공간적인 여유가 없었다는 거죠. 현재 해당 버스 기사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치상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화가 시행됐었는데요. 1년이 지난 아직도 혼란이 가득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일시정지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해석하기 어려울 정도로 도로교통법 27조는 조금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반 운전자 입장에서는 혼란이 야기되고 계속해서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개정 전후 가장 달라진 점은 보행자의 위치입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을 때만 정지했던 전과는 달리 개정된 법에서는 대기하는 보행자도 고려해 정지해야 하는 건데요. 하지만 이마저도 모르는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회전 시 일시정지를 해야 하는 법이 시행된 지 벌써 1년이 지났는데요. 실제로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행자가 있음에도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하는 차량들 쉽게 볼 수 있었는데요. 지금 뒤에 따라오는 차들도 한 번씩 일시정지를 해야 하는데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지금 그대로 통과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른 교차로도 한번 가봤습니다. 이곳 역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는데요. 지금 저쪽 보시면 아직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는데 트럭이 그냥 지나가네요. 자, 심지어는 보행 신호가 켜졌음에도 멈추지 않고 우회전하는 차량들이 줄줄이 포착이 됩니다. 당연한 듯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건데요. 운전자들에게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를 지키지 않는 이유를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냥 그렇게 본능적으로 그렇게 해왔으니까 잘 지켜지지가 않더라고. 쓰는 척하면서 이렇게 보고 통과를 하죠. 저도 급해 우리나라 사람은. 급하게 사니까 그냥 넘어가고 싶지. 하지만 보행자들은 이런 차들이 불안할 따름입니다. 소용없어요. 가는 사람은 가요. 사람이 피해야 돼요. 약간 실컷한 적 있긴 해요. 스프린데 그냥 갑자기 확 와가지고 거의 한 이 정도에서 멈추더라고요. 자, 법이 개정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우회전 관련 교통사고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회전 관련 교통사고 사망자는 법 개정 전과 비교해 14.4% 증가했는데요. 적신호 시 우회전할 때 일단 정지를 해야 되는 그 부분이 몰라서 그런 것도 있고 뭐 바빠서 이제 습관적으로 그냥 가는 사람들도 아직까지는 그렇게 잘 지켜지지 않고 옛날에는 막 차가 지나가는 거 신경 쓰고 횡단보도를 건넜는데 요즘은 굉장히 신경 안 쓰고 그냥 막 건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차량이 우회전하다가 보행자와 충돌이 생기는 그런 사고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끊이질 않는 우회전 관련 교통사고, 사고를 예방할 방법은 없는 걸까요? 전문가는 우리나라 교통체계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차량이 굉장히 많고 또 보행자가 보호되지 않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포함해서 계속해서 보행자를 보호하는 교통체계로 변모해야 되는 게 보행자 입장에서 뿐만 아니라 당연히 잠재적으로 보행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운전자의 입장에서도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화, 1년이 지난 지금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유럽연합의 본부가 위치해 있어서 일명 유럽의 수도라고 불리는 벨기에 브뤼셀. 지난 1일 유럽연합 본부 앞에 시위대가 몰려들었습니다. 지푸라기를 던지면서 본부 앞을 불태우는가 하면 막아서는 경찰을 향해 오물까지 던지는 시위대. 이들은 모두 농민들이었죠. 브뤼셀에서 EU 정상회의가 있었어요. 이때를 맞춰서 브뤼셀로 모여서 이제 농민 시위를 벌인 거죠. 무려 1000여 대의 트랙터가 유럽연합 국가 각지에서 브뤼셀로 몰려들면서 도심 교통 역시 마비됐습니다. 대체 이 대규모 시위의 원인은 뭘까? We want to stop this crazy law that come every single day from the European Commission. 유럽연합의 환경 규제 정책에 대해서 항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농산물 수입 계획에 대해서도 항의하는 건데요. 910만여 개의 농가에서 연간 약 2억 7천만 톤의 곡물을 생산하고 있는 유럽연합. 이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은 연간 약 3억 8천만 톤입니다. 이는 OECD 평균 대비 10%나 높은 수치인데요. 이에 탄소 배출을 줄이고자 농업용 경유 지원금을 감축하고 살충제 사용을 금지하는 등 환경 규제를 강화한 유럽연합. 여기에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관세까지 면제하면서 보다 더 값싼 농산물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프랑스, 독일, 벨기에 이런 국가들 간에도 농업 커뮤니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농민 커뮤니티가 각국에서 시위하자 이렇게 협의를 본 거예요. 지난달 프랑스를 시작으로 벨기에뿐만 아니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등 유럽연합 전역에 번져나가고 있는 시위. 무려 한 달이 넘게 이어지면서 그 강도 역시 나날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프랑스에서는 이번 농민 트랙터 시위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명화 모나리자에 수표를 투척하기도 했는데요. 결국 유럽연합은 일부 우크라이나 농산물에 관세를 부과하고 환경 규제 역시 올해 적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벨기에의 경우에는 트랙터 시위가 평화 시위로 전환된 상태이고요. 하지만 유럽연합 환경규제 정책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이런 농민 시위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있는 미국. 지난달 아이오와와 뉴햄프셔주에서 치러진 경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승을 거뒀습니다. 사실상 공화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로 입지를 굳히고 있는데요. And I think anybody running for president should take an aptitude or a cognitive test. 조 바이든 대통령 역시 지난 3일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약 96%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민주당 첫 경선에서 압승을 거뒀습니다. South Carolina, we did it again. You did it for me again.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2020 and now again 2024. Now let's go win the whole thing. Let's win it all. 네, 지금 거의 초반인데도 바이든 현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결이 거의 확정 사실 되어가고 있어요. 4년 전과 같은 상황이 일어나는 똑같은 빅매치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사실상 68년 만에 전현직 대통령 리턴 매치를 앞두고 있는 미국. 후보들은 선거 때마다 지지하는 정당이 바뀌어 결과를 가늠하기 쉽지 않은 일명 경합주의 표심을 잡기 위해 노력 중인데요. 트럼프 바이든 양자 대결을 가정한 여론조사 결과 현재 경합주 내 지지율은 바이든 대통령이 뒤처지고 있는 상황. 이 두 분의 대결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테일러 스위프트가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의 선거 캠프가 유명 가수 테일러 스위프트의 지지를 얻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해 연예계 스타로서는 처음으로 타임지 올해의 인물에 선정된 테일러 스위프트. 공연이 열리는 곳마다 인근 호텔, 식당 등 지역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뜻으로 스위프트노믹스라는 신조어까지 탄생시켰는데요. 미국에서만 한화 6조 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유발했습니다. 약간 예전에 마돈나의 전성기처럼 인기와 비슷하다고 느낄 정도로 정말 유명한 가수인데 SNS 팔로워가 2억 8천만 명이라서 말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죠. 실제로 지난해 9월 중간선거 참여를 독려하는 게시글을 올려 하루 만에 3만 5천여 명이 유권자 등록을 했는데요. 지난 대선에선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하는 게시글을 올렸던 테일러 스위프트. 여론조사 결과 유권자 18%가 그녀가 지지하는 후보에게 투표할 의향이 있다고 답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테일러 스위프트가 현 정부의 비밀 요원이라는 음모론까지 퍼뜨리고 있습니다. 음모론을 해서 서로를 헐뜯기보다는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정책으로 좀 정의의 대결을 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편 최근 아르헨티나에서는 연일 시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밀레이 대통령의 경제개혁 정책, 일명 옴니버스 법안이 하원 의원을 통과했기 때문이죠. 네, 실현이 어려울 것이란 당초 예상과 달리 정부 지원금 삭감 등 일부 법안이 통과하면서 전기료, 교통비 등이 급상승해 시민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현지 상황 바로 만나보시죠. 최근 기록적인 폭염에 시달리고 있는 아르헨티나. 국토 절반 이상의 폭염 경보가 내려져서 낮 시간에 외출 자제를 권고 중인데요. 하지만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의회 앞에서는 40도가 넘는 찜통 더위 속 밤낮을 가리지 않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의 고무탄에 언론인들이 맞는가 하면 4명이 연행되기도 했는데요. contra los militares, los policías, contra todo. Lo están poniendo el pueblo contra pueblo.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경제개혁을 하면서 옴니버스 법안을 시행하려고 하니까 대규모 혼란과 함께 시위로 그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취임 45일 만에 노조원 120만 명의 시위가 발생한 아르헨티나. 지난달 31일 밀레이 대통령의 파격적인 옴니버스 개혁안이 하원 의원에서 논의를 시작하면서 시위 규모가 커졌습니다. 밀레이 대통령의 정치적인 입지가 좁아 통과하지 못할 거라는 예견과는 달리 지난 2일 행정부에 입법권을 부여하고 노동자의 퇴직 근무가 휴가를 줄이며 교통, 전기 등 공기업을 민영화시키는 등 일부 법안이 가결된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게 서민들한테는 굉장히 타격이 오는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당장 민영화가 되고 자유경제 체제가 되면서 정부가 관리하고 있던 가스나 전기나 공공 서비스 분야 요금이 마음대로 뛸 수 있게 돼버렸잖아요. 지난해 연 211%의 물가 상승률을 기록한 아르헨티나. 밀레이 대통령이 페소화 환율을 평가절하하고 생필품의 소비자 가격 상한을 없애면서 물가는 끝없이 치솟고 있는데요. 게다가 에너지 보조금 삭감과 민영화의 여파로 폭염 속 전기요금은 전월 대비 89%나 증가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밀레이 대통령이 지금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사회적으로 이해관계 때문에 많은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그 개혁이 잘 성공해서 아르헨티나가 조금 더 나은 국가로 발전했으면 합니다. 브라질 남부 산타 카타리나주 조인빌리시를 가로지르는 세코 강이 마치 눈이 내린 듯 하얗게 뒤덮였습니다. Parece que tá descongelando aí, geleira. Você olha no celular, já parece que é uma montagem, parece que é tipo tu olha aqui, né? Parece que não dá pra acreditar, né? 마을 주민들을 당황하게 만든 강위의 흰 물체, 바로 거품이었는데요. 대체 이 거품의 정체는 뭘까? 세제라든지 샴푸, 비누 이런 데에 들어가는 화학 첨가물이라고 들었어요. 인체에 치명적입니다. 그게 만약에 인체에 어느 정도 수치 이상이 들어가면은 사망에까지 이른다고 제가 들었어요. Então também não utilizar a água do rio para dessedentação de animais, nem de consumo humano. Então todas essas questões então a gente já 독성 거품이 강을 뒤덮기 시작한 건 약 일주일 전. 강 근처의 고속도로에서 산성 화학물질을 실은 트럭이 전복되는 사고가 일어났는데요. 이에 트럭이 싣고 있던 화학물질이 그대로 강물과 뒤섞인 겁니다. 당국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정수처리장 가동을 임시 중단했는데요. 물을 평소보다 더 많이 사용하는 달이에요. 지금 한참 가장 뜨거운 여름 시절이고 이번에 사태로 인해가지고 식수가 중단되다 보니까 인구 60만 명이 사는 도시에서 때 아닌 생수 품귀 대란까지 벌어진 조인빌리시. 게다가 산성 농도가 감소하기 전까진 정수 처리장 가동이 어려워 45만여 명이 현재까지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번 트럭 전복 사고로 이런 거품 사태가 일어났지만 이런 거품 현상들은 브라질 현지의 공장지대에 있는 강들은 해마다 일어나고 있어요. 지난해 가장 많은 사람이 사는 상파울루주 강에서도 공장의 폐수 무단 방류로 인해 똑같은 현상이 발생했는데요. 정부에서 강력한 규제 그리고 이제 시민들도 시민의식을 고취해가지고 앞으로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질 오염으로 인구 절반이 물 부족을 겪고 있는 브라질. 하루빨리 악순환을 끝낼 수 있길 바랍니다. 신생아를 학대하고 증거를 조직적으로 없애거나 숨긴 병원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생후 13일 신생아의 귀에 핏자국이 가득하고 찢어진 귓바퀴 뒷부분으로 연골까지 보입니다. 귀가 이렇게 너무 쉽게 젖혀지는 걸 보고 깜짝 놀랐죠. 귀 뒤에 태지가 좀 보여서 면봉을 사용해서 이제 낚아내다가 나무 면봉이 부러지면서 이제 찢어졌다, 실수다. 진단서를 받으러 갔을 때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선이 다른데 이때 낀 것 같은데 이렇게 딱 말씀을 하셨거든요. 사건 발생 4개월 만인 2021년 6월 해당 산부인과 간호조무사의 아동학대 혐의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2024년 2월 1일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CCTV를 이제 자세하게 보다 보니까 CCTV에 찍혀있는 간호기록부랑 수사기관에 제출되어 있던 간호기록부가 서로 다르게 체크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면서 사건을 좀 은폐하려고 했었구나라는 거를 알게 되면서 간호조무사가 오는 아이를 CCTV 사각지대로 데려가 귀를 잡아당겨 상해를 가한 겁니다. 게다가 이를 보고받은 당직 의사와 수간호사 등이 진료 기록부를 위조하고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병원이 조직적으로 사건 경위를 조작한 정황이 밝혀진 건데요. 사건이 일어난 후부터 재판까지 3년 동안 사건을 은폐하던 이들이 이제야 모두 기소된 상태. 그런데 태어난 지 2주도 안 된 아기가 바닥으로 떨어져서 머리를 다쳤습니다. 재판 중이던 지난 2022년
해당 병원에서 낙상 사고까지 일어났습니다. 떨어뜨렸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은 채 저에게 안겨줬다는 것 자체가 너무 일단 소름이 끼쳤고요. 낙상 사고 후 다음 날 아이 머리에 부종이 생기고 나서야 사고 사실을 부모에게 알렸다는 병원. 아이는 두개골 골절상을 입었고 간호사 등 관련자 3명이 6개월의 금고형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이 병원, 해당 지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산부인과 중 하나로 여전히 정상 영업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냥 계속 했어요. 계속 받았고 행사도 계속했고 맘카페 이런 데 다 협력업체 들어가 있어서 리뷰가 계속 올라오고요. 저도 제가 피해자 엄마라고 대놓고 제가 먼저 얘기를 했고 홍보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탈퇴했더라고요. 가해자도 사실은 재판할 때도 계속 일하고 있었거든요. 해당 병원을 찾아 실제로 운영 중인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병원 행정처분에 이런 건 없는. 아직까지 앞에 저걸 벌금 그런데 학대 행위가 일어난 병원 내 산후조리원은 경영 악화를 이유로 지난 1일 폐업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은폐한 해당 병원은 별도의 제재 없이 운영 중인데요. 어떤 영업정지라든가 이런 거 하려면은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위반건에 대해서 이런 경우는 이제 영업정지라든가 이런 게 다 기준이 있기 때문에 판결 결과 보고 취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건 후 3년간 이어진 재판, 그리고 여전히 진료 중인 병원.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불안하다고 합니다. 저희가 일반인들이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솔직히. 그리고 확인할 수 있는 매체라든가 이런 기관도 없고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나 장소가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카페 같은 거나 댓글을 통해서 비공식적으로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네, 미국 같은 경우 현재 연방정부에서 제공하는 이 웹사이트를 통해 의사의 이력을 조회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의사의 이름을 검색하면 면허부터 학력 등의 기본 정보뿐만 아니라 의료과실과 징계조치, 그리고 범죄의 이력까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의료과실 이력제의 필요성이 대두된 바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입되지 못한 이유는 뭘까요? 지금부터 썰에서 알아보죠. 의료과실 이력제 필요성이 있다고 합니다. 고의범으로 형사처벌받은 사건은 이력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어요. 의사가 옛날에 이런 걸로 인해서 형사처벌 받았다 하는 것을 공개를 해서 좀 의료사고를 많이 내거나 더 나아가서 고의 범죄를 저지르는 의사나 의료기관은 피할 수가 있습니다. 의료사고가 큰 이슈가 될 때마다 우리나라에서도 의사의 과실이나 사고 이력을 공개하자는 여론이 일기도 했었죠. 하지만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논의가 진전된 적은 없습니다. 그런 이력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견제가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이력이 남아서 만약에 문제가 되는 병의원이 되거나 문제가 되는 의사나 간호사가 됐을 경우에는 그 사람은 거기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양도양수하고 떠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넘기고 가면 돼요. 다른 사람이 들어가는 거죠. 그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 저희가 이력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의료인 숫자가 OECD 평균의 50% 조금 넘거든요.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병원들은 요새 어렵거나 그러면은 다 서울로 토수해버려요. 그걸 안전제일주의로 가고. 그러니까 괜히 이력제 도입을 했다가 수술하는 사람은 더 줄어들고 이런 악순환이 될 수도 사실은 있어요.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임상의사 수는 단 2.6명. 가뜩이나 의사 수가 적은데 국민 생명과 직결된 필수 의료과를 기피하는 현상이 더욱 심화될 수도 있어 정부도 선뜻 이력제를 도입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는 건데요. 작년 11월 달에 의료인들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그 의료기관은 아예 그런 조항 자체가 없어요. 의료법 개정으로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해서 면허 취소가 가능해진 것도 이제 겨우 3개월째. 심지어 의료기관은 꼬리 자르기 등으로 위법 사안을 벗어나는 경우도 많아 행정처분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형사 책임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의료기관에 대한 징계를 안 해요. 형사사건은 4년, 5년씩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형사가 확정이 되면은 그때가 더 징계 시효가 도과가 돼서 징계를 못 해요. 그러니까 사건이 부응 중간에 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의료법 제6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의료법을 위반한 의료인에 대해서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는 있지만 그 시효는 5년이랍니다.
시효 만료를 사유로 행정처분을 진행하지 못한 사건이 지난 5년간 약 300건. 지난해 정기감사에서도 복지부의 미흡한 시효 관리가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관련 법 체계가 부족한 상황 속에서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환자들일 텐데요. 우리나라 심사평가원이 항생제를 많이 쓰는 병원이나 제왕절개수술을 많이 하는 병원들을 공개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비율이 줄어든 적이 있었어요. 사건들이 있었을 때 공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면은 소비자들한테 도움이 되겠죠. 이런저런 이유로 여전히 의료가실 이력제는 논의조차 안 되고 있습니다. 환자가 의사의 의료가실 내역을 확인할 방법조차 없는 현실이 맞는 걸까요? 이상 썰이었습니다.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설날이 바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렇다면 설에 빠질 수 없는 음식, 이 떡국은 어떨까요? 오늘의 물가중계서, 이 떡국에 대해 알아봅시다. 민족 대명절 설이 돌아왔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떡국을 빼놓을 수 없죠. 떡국용 떡을 찾는 사람들도 많아졌는데요. 가장 분주한 곳 역시 떡 방앗간입니다. 길게 늘어난 가래떡은 무병장수를 의미하죠. 우리가 설에 떡국을 먹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떡국용 떡 가격은 어떨까요? 명절 되면은 대목이라서 조금 비싸지기는 해요. 모든 물품들이. 지금은 가래떡을 많이 되잖아요. 키로에 6,000원, 500g에 3,000원. 1kg는 7,500원. 작년엔 6,000원. 실제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서 설 물가를 조사한 결과 떡국용 떡 가격은 전년 대비 12%가량 상승했습니다. 혹시 원재료인 쌀 가격이 오른 걸까요? 가격이 올라갔다가 다시 지금 살짝 내려왔어요. 몇천 원이 조금 내려가진 거죠. 쌀값은 오히려 떨어졌다는데요? 처음 햅쌀이 잠깐 나왔을 때는 가격이 일부가 올라가져요. 8월에서 9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올라갔다가 이제 차츰차츰 가격이 다시 원 가격으로 점점 내려와지는 거죠. 실제로 추수 햅쌀이 나올 시기 올랐던 가격은 현재 안정을 찾았는데요. 원재료인 쌀값은 하락했는데 떡값은 상승한 상황.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봅니다. 2달 전에는 비싸긴 비쌌어요. 한 1,000원에서 2,000원 정도 더 비쌌죠. 햅쌀 나오면 오르는데 작년 이맘때보다 지금이 좀 더 비싸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3, 4천 정도 오르게 된 거죠. 알고 보니 현재 쌀값이 안정화가 됐지만 작년 쌀 가격과 비교해보면 올해 20kg 기준으로 3, 4천 원이 더 비싼 겁니다. 게다가 떡값이 오른 이유 또 있다는데요. 전기값이 그래도 10% 더 오른 것 같은 느낌이에요. 떡집 방앗간이 다 삼성이라고 해서 고압 전기가 들어가거든요. 저기 기름 짜는 것도 그렇고 떡하는 것도 그렇고 전기를 많이 먹어요. 작년에 한 60만 원이라면 지금 68만 원 정도 되니까. 고압 전기를 필요로 하는 기계들을 연신 가동하면 전기요금 부담이 크죠. 게다가 구조상 소규모의 인원이고 기계에서 뽑아낸 떡의 후작업들은 전부 수작업인데요. 인건비와 노동력도 만만치 않은 겁니다. 그렇다면 떡국의 주재료, 육수에 빠질 수 없는 소고기는 어떨까요? 정육점으로 넘어가 봅니다. 잇몸병? 아파본 사람은 압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게 문제죠. 겉으론 붓고 피나고 속으론 염증이 깊어지고 그냥 두면 늦습니다. 이가탄으로 지키세요. 잇몸병엔 이가탄. 하리보 스타렉스다. 엄청 맛있고 말랑말랑하지롱. 레몬 맛과 사과 맛이 합쳐오면 완전 맛있어. 우와, 내 스타맥스. 함께해요 모두 다 행복해요 하리보. 달리지 않을 때 아이오닉을 더 좋아해요. 좋다. 아이오닉의 뒤바꾼 세상. 촉촉함은 우러른 듯, 탄탄함은 타고난 듯, 진정된 게 타고난 피부상이로다. 아니, 우로산 건데? 한 통으로 완성한 남자의 피부 건강 올인원 우루오스.
사람들 발길이 잦은 곳은 또 있죠. 정육점인데요. 설에 가장 많이 찾는 부위 어디일까요? 명절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양지, 국거리 쪽으로 좀 많이 찾으시고 많이 드시는 게 양지. 양지는 부족해요. 항상 명절에. 육향이 좋아 주로 국거리로 쓰이는 양지입니다. 떡국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양지의 가격 어떨까요? 작년에는 4,500원이요. 100g에. 지금 100g에 3,500원. 지금 많이 떨어졌어요. 현실적으로 고기값은. 고물가 속 소비자들에겐 반가운 소식이죠. 소고기 값은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목이라 수요가 많아지는 상황에 왜 값이 떨어진 걸까요? 많아졌는데 특히 양지는 수요가 다양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싸게 팔 수밖에 없어요. 비싸면 안 오죠. 소고기를 찾는 수요가 많아지면서 오히려 가격 경쟁이 치열해진다는 겁니다. 사육 두수 증가로 도축 물량이 많아지면서 공급량 자체가 늘어난 거죠. 게다가 수입량 또한 매년 증가하는 상황 속에 가격마저 올리면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건데요. 양지도 부담이 될 수 있죠. 떡국 만들 때 사용할 수 있는 조금 더 저렴한 부위는 또 없을까요? 양지가 가격대가 좀 부담스러우시면 사태도 괜찮아요. 좀 폭 끓이면 사태도 질기지를 않아가지고 감칠맛이 훨씬 좋아요. 그리고 가격은 많이 싸죠. 보통 양지가 7, 8천 원 100g당 간다 그러면은 사태 부위는 뭐 한 5,000원, 5,500원, 6,000원 그 선에서 형성되어 있죠. 소고기 중 단백질 함량이 가장 많은 사태. 양지보다는 질기기 때문에 조금 더 오래 끓여주면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대체가 가능하겠네요. 지금까지 전통시장이었다면 대형마트의 떡국 물가는 어떨까요? 차례상 가격 자체도 전통시장보다 4인 기준 10만 원가량이 차이 나죠. 그럼 떡국 한 그릇의 가격 차이는 얼마일까요? 자, 여기 대형마트와 시장에서 사온 재료들입니다. 그럼 이걸로 직접 떡국을 끓여보고 각각 한 그릇에 얼마일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같은 국내 쌀떡과 부위와 등급을 맞춘 소고기까지 1인분 레시피에 맞춰 정확하게 계량하며 값을 비교해봅니다. 자, 뽀얗게 잘 끓여진 떡국을 보니 확실히 설이 왔구나 싶지 않나요? 이렇게 떡국이 완성됐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게 전통시장 떡국이고요. 그리고 요게 대형마트 떡국입니다. 부재료들은 제외하고서 소고기와 떡 가격만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완성된 떡국 한 그릇의 가격.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약 1,700원이나 저렴합니다. 하지만 저렴한 전통시장도 작년 설과 비교하면 물가가 많이 올랐는데요. 치솟는 과일값 등 오히려 물가가 떨어진 품목을 찾기 힘들 정도죠. 고물가로 이번 설 역시 비상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전에는 상당히 또 많은 그런 음식을 또 준비를 했었던 것이 이제 과거의 전통이었는데 최근에는 상당히 부담이 될 수가 있죠. 경제적인 효율성을 따지는 간소화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뜩이나 얇아지던 지갑이 설을 맞아서 더욱더 체감되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고물가 부담이 아주 조금이라도 꼭 덜어지길 바랍니다. 이상 이슈가 되는 물가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쳐보는 물가 중계석이었습니다. 네, 오늘부터 연예 뉴스는 한국일보의 유수경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국일보 ENB 유수경 기자입니다. 앞으로 모닝와이드 시청자 여러분께 정확하고 신속한 연예 뉴스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소식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배우 오영수 씨의 소식인데요. 자세한 내용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미안합니다. 피해 여성에게 미안하다는 건가요? 처세를 잘못한 것 같아서. 예.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배우 오영수 씨가 촬영을 마친 영화에서 하차하게 됐습니다.
영화 대가족은 변호인의 양우석 감독이 연출하고 김은석 씨와 이승기 씨가 출연해 주목받았던 작품인데요. 영화 대가족에서 오영수 씨의 분량이 통편집되고 해당 역할은 이순재 씨로 교체해 재촬영을 진행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이 영화는 올해 개봉을 고려하고 있었는데요. 분량 대체로 인해 개봉 시기가 불투명해진 상황입니다. 앞서 극단 여성단원 A씨는 과거 오영수 씨로부터 2차례에 걸쳐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2021년 고소장을 접수했는데요. 2022년 11월 검찰이 해당 혐의로 오영수 씨를 불구속 기소하면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이에 대해 오영수 씨는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일 재판에서 검찰은 오영수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요구에 사과 문자를 보내면서도 딸 같아서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등 피해자에게 좌절감을 느끼게 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는데요. 오영수 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이 나이에 법정에 서게 돼 너무 힘들다면서 내 인생의 마무리가 이런 상황이 되고 보니 참담하고 삶 전체가 무너지는 것 같다며 현명한 판결을 소원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오영수 씨에 대한 선고 기일은 다음 달 15일 열릴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노틀담드 파리에서 꼽추 콰지모도 역을 맡은 배우 정성화입니다. 노트르담드 파리의 에스메랄다 역을 맡은 솔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모닝와이드 시청자 여러분. 난 신 이름은 그랭과르 난 파리 거리의 왕자. 준비를 많이 했구나. 대성당의 시대가 무너지네. 세 배우가 함께한 뮤지컬 노트르담드 파리는 15세기 파리의 아름다운 집시 여인 에스메랄다와 그녀를 사랑하는 세 남자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이야기를 담은 작품인데요. 6년 만에 다시 한국어 공연으로 찾아왔습니다. 노틀담드 파리라는 작품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음악적인 힘이 있었어요. 그렇죠. 네. 처음에 이 공연을 봤을 때, 야, 이렇게 좋은 음악이 세상에 또 존재를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너무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이번에 우연치 않게 이제 오디션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또 이렇게 통과가 돼서 너무 영광스럽게 이 작품을 하게 됐습니다. 좀 너무 느끼한 감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그동안에 계속 떨어졌나 보죠. 제가 그런 케이스. 예, 저도 오디션에 2번 떨어졌어요. 이번에 드디어 이제 함께 하게 된 거죠. 예, 그래서 굉장히 너무 기쁘고, 네, 지금 뭐 무대에서 거의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이지훈 씨는 이번 역할을 위해 매일 아침 특별히 하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랭과르는 이제 노틀담드 파리에서 제일 서사가 없는 인물입니다. 네. 전체 극들을 좀 관객 여러분들에게 좀 편안하게 따라오실 수 있게 하는 해설자 역할도 같이 하다 보니까 1인 2역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좀 다방면으로 다양한 모습을 좀 보여드릴 수 있는 좀 장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해설자 역할 하시면서 특별히 준비를 하신 부분이 있을까요? 아침마다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큰 소리로 소리 내면서 낭독을 하고 있고. 성경이 그렇게 방대한데 그 정도 하면 목이 쉬지 않아요. 3장씩만 읽고 있습니다. 난 죽고 싶지 않아 다시 노래를 에스메랄다 역을 맡은 마마무의 솔라 씨는 이번 뮤지컬이 2번째 작품이라고 하네요. 처음에는 부담감보다는 되게 재밌겠다 이렇게 생각을 단순히 했었던 것 같은데 뭔가 연습을 하면 할수록 정말 큰 부담감이 생겼죠. 이거를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됐어요. 네, 그동안에 솔라 씨가 마마무 그 활동을 하면서 했었던 그 춤사위라든지 예, 노래 실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게 응축돼서 이 작품에서 굉장히 빛이 나는 것 같아요. 관객 여러분들 진짜 믿고 봐도 되는 그런 에스메랄다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실물이 너무 아름다우세요. 메이크업의 비포와 애프터가 그렇게 차이 많이 나지 않는. 감사합니다. 정성화 씨는 추악한 외모를 가진 꼽추 종직이 콰지모도 역을 맡아 분장부터 연기까지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허리를 굽혀서 왼쪽 다리로만 다녀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허리 통증이라든지 그 무릎 통증을 조금 조심하고 있는데 처음에 연습할 때 한 며칠 알았어요.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예, 너무 좀 힘들어가지고. 이지훈 씨 머리카락이시죠? 머리는 가발이고요. 단발이 되게 잘 어울리세요. 평소에 좀 기르고 다녀요. 그래야겠어요?
좀 외국 사람 같나요? 다들 사이가 좋으시고. 좋았는데 우리 솔라 씨가 근데 오늘 첫 공이에요, 저랑 같이. 근데 이 밝은 데서 저를 보더니 약간 누구 약간 이런 눈초리로 계속 신기하게 저를 쳐다보시더라고요. 아니 저도 저 언더라인을 그러니까 항상 이제 무대 조명에서 보다가 이렇게 이제 생조명에 되니까 이렇게 지냈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믿고 보는 배우들로 역대급 라인업을 자랑하는 명품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 배우들과의 즐거운 만남이었습니다. 성당의 시대가 찾아왔어. 이제 세상은 새로운 청년을 맞지. 노트르담 드 파리 많이 보러 가세요. 영화 보면서 일하는데 심지어 깜빡했는데도 충전 중. 빨리 오셨네요. 아이오닉이 뒤바꾼 세상. 건강 고민 한두 가지가 아니죠. 혈압 고민, 혈당 고민, 콜레스테롤 고민. 세 가지 건강 고민. 이제 블루션으로 동시에 올인원 케어의 시작 뉴트리코어 블루션. 더 빛나게, 더 눈부시게, 더 활기차게, 더 생기 있게 바꿔보세요. 아침이 다른 침대, 흑표 흑침대. 안심, 등심. 다른 소고기에도 있지만 한우에만 있는 귀한 부위, 진심. 가족을 위한 한우의 진심을 느껴보세요. 진심을 담다 한우. 와, 드시는 건 아직도 선수시네요. 잇몸은 현역이거든요. 그럼요. 잇몸은 은퇴가 없으니까 잘 관리하세요. 염증은 줄여주고 잇몸속부터 건강하게. 인사돌 플러스. 잇몸 속부터 단단하게. 인사돌로 플러스 하세요. 인사돌 플러스. 햇빛 가리는 것보다 잡티 가리는 게 더 어려워서 고민. 메이크업 고민 시에 아름다움을 즐기는 쉽고 새로운 메소드. 메리소드. 기대해도 좋아. 헬스케어 로봇을 만든다고 할 때 깜짝 놀랐습니다. 제 철학인 인간에게 이로움과 행복을 주는 로봇이 이곳에서 실현되고 있던 겁니다. That's it. Healthcare robot, body friend. 아침엔 상쾌한 수영. 오늘은 갈 수 있을까? 체력에 자신 없다는 말을 Say No. 세노비스 트리플러스. 체력을 위한 세 가지 영양을 한 번에. 나의 체력 자신감. 대한민국 활동력의 시대. 호르반이 온다. 체력, 지구력, 회복력을 넘어 동물성 3종 세트의 힘으로 활동력 호르반이면 돼. 활동력에 반하다. 호르반 한림제약.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아침 기온이 하루 사이 많이 떨어지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3도, 낮 최고 기온은 4도 정도로 당분간은 꽤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어제부터 내린 눈과 비로 아침 출근길이 미끄럽습니다. 네. 눈비는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영하의 날씨로 살얼음이 낄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오늘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